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오늘은 공허함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왜 공허함을 느낄까요? 공허함에 시달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게 우울증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내 삶이 고통스러워서 그런 걸까요? 현대 정신의학과 일반 심리학에서는 이 공허한 감정을 우울증의 한 증상으로만 치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허전한 느낌, 그리고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 그리고 결핍된 그런 느낌들인데요. 이것이 이제 정서의 전반을 지배하게 되면 삶이 생기를 잃게 되겠죠. 그런데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연히 빅터 프랭클의 의미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급히 만들어 봤는데요. 프랭클이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 갇힙니다. 유태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 수감자들이 내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들을 완전히 잃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몸이 쇠약해져서 죽기도 하고 정신증 내지는 심각한 수준의 신경증 증상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랭클이 봤을 때는 이런 생사의 기로에서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신경증의 그런 메커니즘을 넘어서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즉 이제 우리는 어떤 쾌락의 추구라든지 어떤 프로이트가 말한 욕동보다 더 근원적인 뭔가가 정신에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삶의 의미라는 게.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실존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랭클이 말하는 신경증은 프로이트의 신경증과는 다르게 실존적인 의미에서 신경증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갈등인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쯤 와 있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 해답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모험하듯이 앞으로 나아갈 때 삶이 가장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자아와 참나의 끊임없는 대화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상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관계죠. 나와 나와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아는 에고를 말하고, 참나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내 무의식의 내 정신의 중심인 셀프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자와 이드는 어떤 면에서는 방해꾼에 불과해요. 이런 실존적 의미까지 파고들었을 때는. 물론 초자와 이드의 만족도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줘야겠지요. 친구들과 같이 오랜만에 수다를 떤다든지 여행을 가서 즐거운 사진도 찍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아와 이 참나의 대화가, 자아와 셀프의 대화가 단절되면 삶에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공허함과 우울은 셀프의 말을, 자아가 셀프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을 때, 그럴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극이라든지 정보, 그리고 감정들을 우선은 억압하죠. 억압하다가 저장 공간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처리를 할 수 없으니 소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억압을 하다가 그걸로도 안 되면 다 쪼개서 분열을 시킵니다. 마치 사무실에서 쓰는 파쇄기처럼 분열을 시켜서 먼지가루로 만들어서 날려보내는 거죠. 이건 물론 훗날에 다른 사람이 떠안게 되겠죠. 이런 분열된 요소들은 투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법은 이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능력이 있던 없던. 우린 신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일이 내가 처리를 하던 말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과 사고와
감정, 그리고 자극들을 억압하거나 참거나 아니면 화를 내고 방출해서 분열하고 분해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고 또 과거에 어떤 일과 연결이 되는지 과거를 뒤져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아가서 미래에 내가 지금 이 당면한 이 사건이 미래에 도대체 어떤 것을 암시하는지 어떤 복선인지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부여되고 나면 그 사건은 더 이상 억압되거나 분열되지 않고 온전히 자아 안에 통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참나는 이러한 통합된 관념들을 그 양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통합한 관념들을 하나씩 그 고속도로를 만드는 재료로 만들어서 참나가 우리를 어딘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도를 하게 됩니다. 알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융의 말대로 무의식에는 이 보상적 기능과 함께 초월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죠. 결핍은 환상을 만들고, 그리고 환상은 꿈을 만들고, 꿈은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미래를 예언합니다. 저도 이런 감정을 많이 느껴봤지만 우울함과 공허함을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미뤄둔 숙제들, 또 예시로 들자면 친구들과 다퉜는데 그 친구가 용서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이 도저히 너무 억울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또 내 잘못도 아닌데 내게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생각도 하기 싫어서 미뤄둔 이런 숙제들, 이렇게 미뤄둔 숙제들을 우리가 학창시절에 너무 싫으면 시험지 같은 것들, 문제집 같은 것들 아예 찢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분열이거든요. 이렇게 조각조각 찢어놓은 숙제들을 다시 한 조각 한 조각 모아서 붙여야 돼요. 거기에는 분명히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 그리고 혐오스러운 사건,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들의 이면에는 언제나 셀프의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통에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셀프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화하려는 그 노력 자체가 행복을 가져오고 공허감을 없애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앞에 그것이 어떤 의미이며 무엇인지 집요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우리의 무의식 아주 깊은 곳에는 마치 그 반지의 제왕에 간달프와도 같은 노현자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멋진 조언을 해줍니다. 다만 그 내면의 목소리는 일반적인 우리 인간들은 곤히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듣지 못할 뿐입니다. 항상 도처에는 각종 미래에 대한 복선과 암시와 삶의 의미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으면 공허함은 물러가고 목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도 있고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 공허함과 현대 문명의 우울함과 공허함, 그리고 이 고독함,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도처에 널린 우리의 그 어떤 사건들이나 대상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 각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해보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이 사건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 이것은 미래에, 그리고 또 과거에, 그리고 현재의 나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보면 그것은 자아에 통합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의미를 부여를 하고 내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그게 반대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양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한번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